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요즘 시대의 키워드 중 하나는 혼자입니다. 우리에게 혼밥, 혼술이라는 신조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잠시 혼자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혼자 지낼 수는 없습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평범한 배구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구공은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 톰 행크스에게는 단순한 공이 아닙니다. 윌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구공은 그의 유일한 친구였죠. 윌슨 덕분에 톰 행크스는 무인도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사회성에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을 연구하는 장대익 교수도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에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사회성을 초사회성이라고 정의한 그는 초사회성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장대익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들어 다수의 영장류학자는 인간의 독특성이 탁월한 지성의 사회적 측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타 개체의 마음을 잘 읽고 대규모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타 개체로부터 끊임없이 배웠던 인간의 독특한 사회적 능력이 우리를 지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즉,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만이 꽃피운 문명은 사회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초사회성에 어두운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차별과 불평등처럼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문제의 밑바탕에도 사회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초사회성의 밝음과 어두움을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검토하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획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획일성은 인간의 공감과 이해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공감과 이해가 좋은 사회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잠이 많은 편입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데 자꾸 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할 일을 못할 때는 이렇게 잠이 많은 제 자신을 원망하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이 쓸데없이 게으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알게 됐으니까요. 모자란 잠은 저 세상에서 실컷 잘 수 있다고, 그러니까 쉼없이 일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잠 안 자고 일만 하며 살다가는 생각보다 저 세상에 훨씬 빨리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인기가 더 많은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이번에 이런 수면에 관한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잠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의 의대생 자크 클라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카롤린은 잠을 연구하는 신경생리학자인데요. 그녀는 자크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꿈을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롤린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수면 탐사 실험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카롤린은 자취를 감추는데요. 사라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자크, 그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20년 후에 자크 본인이 꿈에 나타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머니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던 거죠. 똑같은 꿈을 한 번 더 꾸게 된 자크는 결국 꿈에서 본 미래의 자기 자신의 말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 책에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카롤린이 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단잠 자는 법을 가르치는 날이 올 거예요. 대학에서는 꿈꾸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대형 스크린으로 누구나 꿈을 예술 작품처럼 감상하는 날이 올 거예요. 무익하다고 오해를 받는 이 3분의 1의 시간이 마침내 쓸모를 발휘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그 미래의 일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